PCX 출고가는 403만원에 오토바이가 잘 나가고요, 연비 좋고요, 브레이크가 좀 밀리긴 해요. 이런 리뷰 말고 125cc 이하 바이크 중 가장 인기 많은 오토바이, 대체 왜 인기가 많은지, 어떤 부분이 좋길래 또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대신 저는 오직 배달대행으로 쓸만한지만 볼 거고요. 배달대행 고인물이 전하는 세계 최초 배달대행 관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외관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게 사람마다 이쁘고 안 이쁘고 각기 다르지만 이 PCX 디자인은 125cc 이하 오토바이 중에 참 괜찮게 나왔다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금 윗급의 엑스맥스나 포르자를 붙여놓아도 디자인만 놓고 보면 PCX가 더 이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시는 모델은 PCX 9모델이지만 이때 디자인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YF 소나타 혹은 아반떼 MD 나왔을 때 이전 모델을 선호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달대행 관점 리뷰인데 디자인이 뭐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디자인 중요합니다. 이쁜 오토바이 타고 일하면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못생긴 오토바이 타고 일하면 그래, 가성비 좋으면 됐지, 외관은 양보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쁜 오토바이 타면 역시 이쁜 게 좋군 하시면서 기분 뿜뿜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일할만 나게 해주는 여러 요소 중 외관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PCX의 라이벌 MX로 말씀드리자면 디자인 때문에 PCX 선택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아마 PCX가 ABS를 안 달고도 MX보다 비싸게 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색상도 2020년형에는 기존 화이트, 레드, 맷블랙 3종에서 블랙, 맷블루 2종이 신규 추가되면서 디자인과 색상의 조화에 더 힘을 주고 있는 게 보이네요. 특히 맷블루가 요즘 인기죠. 2번, 주행. 스로틀을 당겨보면 와, 뭐지? 이런 얘기 나오실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단언컨대 125cc 이하 오토바이 중 가장 잘 나갑니다. 아니 125cc 오토바이가 이렇게 잘 나가도 되는 건가? 엑스맥스 포르자 괜찮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125cc가 덜 나가는 기분이 들어야 한 급 위에 오토바이를 찾을 건데 저는 PCX로 스로틀 땡기고 나서 포르자나 엑스맥스 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잘 나갑니다. 당연히 CC가 높으면 비례해서 잘 나가겠지만 PCX 타시는 분들 중에 출력이 모자라서 엑스맥스나 포르자로 가신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배달대행을 하실 때 PCX 정도의 출력과 가속력이면 차고 넘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만 땡기셔도 뭐야 이게 80이야? 이게 90이라고? 라는 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저 정도 속도를 냈다고 해서 오토바이가 버거워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0km에서 90km 구간까지 버거운 구간 없습니다. 심지어 언덕에서도 가속력이 탁월합니다. 그만큼 기어비가 좋고 엔진과 구동기 세팅에 있어서 밸런스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이어 나오는 연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 오토바이가 버거워하면 할수록 연비는 안 나오게 되니까요. 잠깐 정보 드릴게요. 혹시 PCX 타시는 분들 중 스로틀 땡기자마자 이렇게 털털거리면서 가속이 되시는 분들은 구동계 쪽 정비 보시면 금방 부드러워집니다. 이번에 저도 구동계 쪽 정비 보자마자 혼다바이크 고질적인 문제죠. 어느 정도 타시다 보면 나타나는 초반 가속 시에 털털거림, 이번에 잡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PCX 정말 잘 나가는 오토바이입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배달대행 일 하실 때는 오토바이로 직진만 하시는 게 아니죠. 동네에서는 직진보다 코너를, 고속보단 저속을, 가속보단 정속 주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PCX의 주행력으로 보면 배달대행 영역보다는 더 커버가 가능한 스펙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너에서도 부드럽게, 저속도 부드럽게, 고속에서도 부드럽게, 라이더에게 부드러움을 선사하니까요. 3번, 브레이크. 조심하세요. 특히 PCX로 고속주행 하시다가 브레이크 잡을 때 이 PCX 브레이크에 대해 그리고 제동력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PCX로 배달대행 하면서 기변하게 된 이유가 이쪽에 있으니까요. PCX의 차량 밸런스가 제동보다는 주행 쪽에 특히 가속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에서도 부드럽고 가속할 때도 부드럽기 때문에 너무 좋아, 부드럽고 잘 나가네 하시다가도 이제 브레이크 잡아야지 하면서 제동을 하셨다가는 아차 싶으실 겁니다. 혼다는 PCX에게 제동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브레이크가 달려 있으니까 제동은 되죠.
그런 일반적인 제동에 대해 얘기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고속주행, 즉 80km에서 100km 구간대 많은 사람들이 PCX를 선호하는 그 이유. 저 고속주행 시에도 탁월한 주행감에 매료되어서 PCX를 타게 되는데 저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생각했던 위치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밀립니다. 제동력이 안 좋아요. 전륜 싱글 디스크에 후륜, 드럼으로 바퀴도 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커버가 안 돼요. 그렇다고 후면도 디스크로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분들 계실 건데 안 괜찮습니다. 후륜 드럼을 후륜 디스크로 바꿨다고 해서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 밸런스가 가속력에 쏠려있는 PCX의 특성이고 ABS까지 추가가 되었다면 혹시 커버를 할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고속 구간 때 칼제동 힘들 거라고 봅니다. CT처럼 칼제동 안 된다고 봅니다. CT는 오히려 제동 다 걸면 사람이 날아갈 정도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원하는 위치에 제동을 할 거라면 땡기면 안 된다. 특히 PCX는 더더욱 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코너에서도 무게중심이 낮게 세팅되어 있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속도를 조금 낸 상태에서 코너를 돌게 되면 바퀴도 얇고 해서 잦은 휘청거림을 맛보게 됩니다. 뒤가 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품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휘청거리게 되죠. 뒤가 더 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국짐탕 3개 픽업한 상태로 코너 돌다가 크게 휘청도 해보고 피자 3판에 음료 2개 싣고 코너 돌았을 때도 크게 휘청을 해본 이후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코너 주행도 안 되나 싶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도로 위 노면 상태에 이슈가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비 오는 날 일 끝나고 다음날 되면 사무실에서 어제 기사 몇 분 넘어지셨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넘어지는 기종이 PCX였습니다. 당연히 오토바이가 사람이 만드는 거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더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PCX에서 이런 이슈가 특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제동력이 주행력에 비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PCX 타는 형님들 너무 밟고 다니시면 안 되는 오도방구를 타고 계신 겁니다. 오래 배달 대행 하실 거면 속도를 줄이시거나 기변하세요. 4번 상품 적재. 제 키가 178에서 179 사이인데요. 제가 어깨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상품을 넣고 꺼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벨리라는 오토바이에서 상품을 넣고 꺼내다 보니 그땐 정말 불편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저보다 키가 많이 작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거고요. 상품 여러 개 픽업해서 테트리스 할 때에는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본인의 적재 공간이 높은 배달통이 아니고 낮고 넓게 돼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배달통이 높고 위로도 넣으셔야 되고 꺼내시는 분들한테는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을 꺼냈다 뺐다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처음 한동안은 적응하다 싶다가도 기간이 누적이 되면 몸에서 점차 삐걱거릴 수가 있습니다. PCX 타시면서 상품 꺼내고 빼낼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배달통 높이가 낮은 통, 그리고 위로 꺼내지 않고 후면이나 측면, 전면에서 꺼내는 통으로 변경하시는 게 그나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피자 싣고 테트리스 해야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은 오히려 편하실 겁니다. 5번 연비. 공식 연비는 리터당 53.8입니다. 당연히 배달 대행 하게 되면 저 연비 안 나오시고요. 그래도 연비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PCX로 배달 대행 했을 때 한참 고속주행에 빠져서 급가속에 급정거를 많이 했었는데도 리터당 35km 정도는 나왔고요.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안정적으로 타려고 노력했을 때가 리터당 41km까지가 나왔었습니다. 트림 모니터에서 나온 수치였기 때문에 아마 PCX 보내기 전에는 리터당 키로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 연비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비가 좋다는 건 유지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NMAX랑 PCX 고민하시는 분들이 PCX 선택하실 때 연비를 생각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NMAX 배달대행 연비가 리터당 30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요. 배달대행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키로수가 하루에 200km는 가볍게 찍으시는 분들은 NMAX 운행에서 나오는 기름값과 PCX 운행에서 나오는 기름값 무시 못하십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 중 상위 갓 연비입니다. 6번 편의 및 장점. 우선 첫 번째로 시트 및 공간에 풀페이스 헬멧 하나와 가벼운 옷을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스마트 키가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키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주머니에 넣어만 다니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아이들링 기능이 있어서 연비와 정숙에 도움이 됩니다. 정차 시에 시동이 꺼져서 대기 상태로 바뀌고 스로틀만 살짝 당겨도 시동이 걸리는 기능인데요. 꺼지고 켜지는 연결이 정말 부드럽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동이 꺼져서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 전원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열선, 핸드폰 충전 등등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잠깐 어디 다녀오시면 방전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9년식 PCX였는데 한 20분 정도 만에 방전이 됐었네요. 이 점 유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연료통도 넉넉해서 10,000원 정도 주유 가능합니다. 일반 주행하시는데 여유롭게 주행하실 수가 있죠. 기본 서스펜션도 꽤 괜찮아서 방지턱도 무리가 없습니다. 시티나 벨리 타시다가 PCX 타고 넘어보시면 와 하실 겁니다. 요즘 나오는 PCX는 할로겐 아니고 전면 후면에 LED 등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덕분에 시안성 올라가고요. 확실히 LED가 이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상 깜빡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편의사항인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조사 측에서 원가 절감 측면으로 저 기능을 안 넣어주는 오토방구들이 꽤 은근히 많습니다. 주행할 때 비상 깜빡이가 있고 없고는 특히나 바쁠 때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 깜빡이 정말 굿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기 차종이라 중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파시더라도 감가가 다른 기종에 비해 적습니다. 비교적 빨리 팔리기도 하고요.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403만원 내외이지만 나중에 되파시게 되면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게 되죠. 7번 불편한 점, 우선 다리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탔을 때 다리를 쭉 뻗지를 못해서 좀 어정쩡했습니다. 쭉 뻗고 타려면 시트 뒤쪽까지 걸터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좀 많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그냥 시티 탔던 것처럼 정자세로 탔고요. 어디까지나 제 경우였기 때문에 쭉 뻗고 타시는 분들에게는 불편사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유구 열 때 버튼만 누르면 주유구가 열립니다. 근데 이 버튼이 한두 번 슬립하시게 되면 그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주유 커버가 잘 안 열리게 됩니다. 커버를 양옆으로 혹은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열어야 열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한가할 땐 괜찮은데 정말 바쁠 때 주유하러 가게 될 시에 은근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가뜩이나 주유소 들리는 시간도 촉박한데 주유구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면 안 하던 기도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열려라 제발 한 번만요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인으로 타시는 분들 중에 여자친구가 타게 되면 옆에서 꼭 잡아주셔야 할 정도로 시트에 올라가기까지가 좀 어렵습니다. 키가 저보다 크신 여성분들은 안 불편하실 거예요. 메이드 인 재팬이라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계의 영역에서는 이 부분 큰 단점은 아니죠. 가격 403만원 불편합니다. 올해 차량가가 작년이랑 동결돼서 좋기는 한데 125cc 오토바이가 ABS도 없는데 400만원이라는 게 좀 불편한 가격입니다. 마지막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 빼기가 힘듭니다. 무슨 소리야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바이크가 넘어졌을 때 다리를 빼기가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다리 쪽이 뚫려 있지가 않고 프레임 가운데에 다리를 벌려서 타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런 구조의 바이크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사고 나더라도 한쪽 다리가 본인 오토바이에 깔릴 확률이 있습니다. 총평 정말 잘 나온 바이크입니다. 정말 잘 나왔습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 중에 이렇게 잘 나온 바이크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그래야 더 좋은 경쟁을 하게 될 테니까요. 대신 배달 대행 영역에서만 본다면 PCX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면서 일을 하기에는 고속운전을 부추기는 요소가 있고 제동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동은 사고율을 낮추는 핵심이죠. 그런데 제동이 약한 거를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PCX 타다가 위기의 순간마다 극복을 못하시고 사고가 납니다. 물론 속도를 줄이고 다니셨다면 사고가 많이는 안 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PCX 탈 때 바쁘면 땡겨야지 어쩌겠어 라며 주행을 할 때마다 운 좋게 비켜간 수많은 사고의 순간들을 보면서 아 이젠 안 되겠다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제동력은 안 좋지만 차라리 속도도 고속주행에 부적합한 벨리가 낫겠다 싶어서 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토마 같은 PCX를 저는 여포가 아니라서 운전할 자신이 없었고요. 아마 혼다에서 ABS나 후륜 디스크를 옵션으로라도 넣을 수 있게 했다면 지금 제가 쓰는 리뷰의 방향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배달 대행에 있어서 사고를 피하는 게 1순위 아니 0순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시고 차량 가격이 이 급에서는 고가이기 때문에 여러 바이크의 가성비 또한 충분히 생각하신 후 본인에게 맞는 바이크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PCX 리뷰는 마치겠고요. 다음 리뷰 바이크는 MX, SCR, 슈퍼커브, 시티베스트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더 많은 리뷰를 위해 바이크 협찬해 주실 분 계신다면 밑에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형님들 꼭 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편은 형님들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